한문철 TV 보시는 분들 유튜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트럭 운전하시는 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 잘못 없는데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짧은데요. 버스가 들어가는데 보셨나요? 보셨나요?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요. 버스가 이제 버스 정류장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요. 이 어린이가 어떻게 가나 보세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사고 나는 거 보셨나요? 저 어린이가 가다가 뒤도 안 돌아오고 그냥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 사고. 버스 운전자분이 그 어린이 내려오는 걸 보고 급제동하다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쳤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누가 잘못한 건가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저 어린이가 다치거나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가 다쳤는지 아니면은 버스가 급제동해서 다치진 않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저 어린이가 다쳤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요? 버스 잘못인가요? 지난번에 이 사건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비교를 해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였냐면은 유튜브에서요. 아이고, 아까 그거 찾으려면 힘든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지난번에 그거 120만 원 받았다는 그 사건이요. 어디 갔나요? 그게 몇 번이었나요? 여기 있네요. 285회. 이번 사고는 차대 여기서요. 그런데 제가 모자이크를 좀 많이 했어요. 아주 심하게 자, 했습니다. 지나가면 사고 나는 거 보시죠. 사고 났네 봤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에 가면서요. 우회전에 가면서 저 옆에 아가씨가 하죠. 아가씨가 하고 있는데 저기서 내려서면서 이 사고는 제가 백동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차들이 버스도 다니고 하여튼 뭐 차들이 막 다니는 그런 곳, 그 인도와 차도가 확실하게 구분된 곳, 그런 곳에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으면 100대 0이다. 보행자 100%인데, 근데 길이 좁다. 길이 좁아서 여기 인도요, 보도죠, 보도가 좁고 또 여기도 중앙선도 없고 길이 좁으니까 여기로 사람들이 내려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좁은 데를 지나갈 때는 항상 보행자 쪽을 잘 살피면서 조심했어야 된다. 그래서 보행자가 한 70, 운전자가 약 30% 정도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보시는 그 어린이가 내려온 것은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넓은 길이죠. 버스 정장은 물론 이렇게 쏙 들어가서 좀 좁긴 합니다만은. 그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좁은 골목길에서 아가씨가 쇼핑 이렇게 비닐봉다리만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것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여기는 중앙분리대도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무단횡단 못하죠. 여기 보도가 있죠. 차들이 다니죠. 한쪽으로 차 세 대씩 다니죠. 이런 곳에서 이런 인도 이런 데서 이런 사람이 툭 떨어지는 거, 이걸 예상할 수 있나요? 사람은 인도로 가는 거고요. 차는 보도로 가는 겁니다. 차는 차도로 가는 겁니다. 인도 보도할 때 우리는 인도란 말을 많이 쓰죠. 일본에서는 보도라고 그러고 인도란 말을 안 쓴대요. 일본에서 인도는 인도주의적일 할 때, 그럴 때나 인도를 쓰고요. 진도, 일본 발음으로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보도, 차도 이렇게 한다는데요. 우리는 인도란 표현을 많이 쓰죠. 보도란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보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가야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미리 여기서 내려와 있었다 그러면은 버스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똑바로 가는 사람이 좁긴 좁아요. 좁긴 좁지만 여기서 툭 내려오는 거, 뒤도 안 보고 내려오는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옛날에 콩나물 버스 있을 때는, 그때는 버스가 들어갈 때 미리부터 사람들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버스가 조심하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버스가 그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부터 뒤밀죠. 사람들이 이쪽으로 타라고. 옛날에 한 40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버스는 여기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걸어가는 애가 툭 내려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다시 보시죠. 자, 애가 여기 뒤에 엄마가 같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주머니에 손 넣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버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 어린이가 다치거나 만약 사망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운전자 잘못 없다. 여기는 여기 좁으니까 여기 좁아서 사람들이 내릴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판결이 내려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버스가 들어오는데 여기를 다니면 안 되죠. 여기서 내려오면 안 되죠. 이 아이가 여기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단횡단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번 사고는 이 어린이가 다쳤다 하더라도 어린이 100% 잘못입니다. 어린이가 아직까지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한 1학년생이라든가 1, 2학년생이 그렇게 어린애 같으면은 그런 거 부모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뒤에 엄마가 따로 있어 엄마 잘못입니다. 어린이는 사리변별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책임져야죠. 버스 기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버스 정장에서 승강장 진입 시 1, 2m 앞에서 어린이가 버스 앞 차도로 뛰어든 건 아니고 그냥 툭 들어온 거죠. 예. 운전자 볼 땐 뛰어든 것으로 보일 겁니다.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버스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겠죠. 앞으로 쏠리면서 다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버스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승객들은 버스가 일단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덤프트럭이 중앙선 침범했다. 그래서 버스 승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 근데 덤프트럭이 완전히 보험이 하나도 안 된다. 그때 버스 보험으로 다 해줍니다. 버스 보험으로 해주고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이 일부러 다치거나 자살 시도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승객의 고의나 또는 자살 시도가 아니면은 버스에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버스가 책임집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 부모도 교통사고 유발권에 잘못됐다 인정하고 그리고 버스 승객에 대해서 이제 치료도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처리해주기로 약속하였지만은 근데 입장이 달라져갖고 못 해주겠다. 버스 운전자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버스 운전자 잘못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부모가 평소에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건에 있어서 어린아이 부모에게 교통사고 유발권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한죠?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아이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그런데 보험사가 개인 상대는 잘 안 합니다. 차대차는 그쪽 보험이 있어서 보험사 상대로 해요. 차대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들어서 책임보험 상대로 해요. 그런데 차대 자전거, 차대 보행자는 보험사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기더라도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끼리는 돈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해야 되는 거죠. 자, 구상금 청구죠. 구상권 행사고요. 가능한 과실비율은 100대 0이죠. 100대 0. 앞으로 잘 가던 애 갑자기 내려오는 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 다음에 경찰서에 교통사고 유발권으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건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경찰관들이 아이가 100% 잘못했다 그 생각 안 해요. 이거 경찰에 접수하면은 안전운전 무리행. 버스기사가 들어가면서 잘 봤어야지. 자기도 못 피해요. 자기도 못 피해서 버스에 안전운전 무리행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승객도 다쳤죠. 승객이 10명 다쳤으면은 그럼 안전운전 무리행 10점 할 거고요. 승객이 다쳤으니까 1인당 2주 진단이면 5점씩이에요. 10명은 50점이에요. 만약 3주 진단도 있다. 어디가 좀 인대 다치거나 코뼈 부러지거나 3주 나왔다. 그럼 15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승객이 20명인데 15점짜리 3주짜리 10명. 그 다음에 2주짜리 10명. 그렇다고 그러면 3주짜리 15점 곱하기 10명, 150점. 2주짜리 10명, 50점. 안전운전 무리행. 210점이에요. 면허 취소예요, 면허 취소.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에 가면 그런 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답하죠. 이 사고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경찰관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버스 기사한테 모든 책임을 갖다 전가시킬 겁니다. 네가 운전 잘못했잖냐. 근데 내가 어쩌라고요. 만약에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오토바이 신호에 딱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급제동을 타졌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잘못했다라고 할 텐데 이건 보행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버스 기사한테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할 겁니다. 그게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하면 나중에 황당한 결과를 그렇게 될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경찰관 분들이, 교통사 조사관분들이 한문철 TV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버스기사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버스기사가 잘못 있을 때 벌점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 없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우리 보험사가 버스의 보험사가 그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부상권 행사를 하는 게 옳은데,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게 옳은데 잘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번 사고는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면은 그 버스의 승객들 다쳤던 거 치료비 몽땅 다 아이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누구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 그때 내가 보험에 드는 것, 자동차 보험 말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가입돼 있을 겁니다. 상해보험 가입할 때 그럴 때 거기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혹시 그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마치겠습니다.